안녕하세요. 완주신문 주간 브리핑 5월 둘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또 요즘 완주 전주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왜 시작이 안 되지?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총선 전에 한참 얘기 나오다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지나고 나서 통합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또 새로운 단체예요. 그 완주 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그 어제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해야 전북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간에 사실 이제 그런 통합 추진단체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해왔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큰 틀은 거기서 대동소이한데요. 근데 조금 눈여겨 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단체가 상생발전 사업이라고 20개를 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좀 보면서 좀 놀랐어요. 그쵸. 네. 그간에 사실 이제 통합 그 주장하시던 분들의 공통점이 좀 완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주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저처럼 이렇게 취재활동 하는 사람 입장 보면은 완주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구나. 과연 알려고 하는 흔적이 있었나? 너무 그냥 전주시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번에 20개 제안 사업을 보고는 이거 이제 물론 통합 관련된 거 빼고는 이거 혹시 군수 공약으로 써도 될 만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완주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꽤 하셨나 보구나. 그거 보면은 뭐 대규모 국가산단 뭐 이렇게 조성하고 대기업 유치, 뭐 공공택지 개발 시 기존 그 지역민들한테 우선 청약권 부여라든지 또 만경강 연계 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완주 전주 광역교통망 건설하고 북부 터미널 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송천동 그 농수산물 시장 이 얘기가 사실 한 10여 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3대로 이전하는 전에. 근데 그게 뭐 지금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근데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완주군에서는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의 통합의료원 이야기. 근데 이런 것들, 뭐 교육 요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정주 여건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 지역 살기 위해서는, 완주군의 산업단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북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인데 거기 근무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완주에 안 살고 인근 완주에서 가까운 송천동으로 이사를 가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에요. 교육?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데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많이 가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학구 재조정 문제, 그리고 실제 이 지역 안에서도 뭐 계속 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이제 좀 인문계 고등학교를 뭐 학교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전할 수 있으면 뭐 그런 내용들부터 해서 눈에 뭐 도시가스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하여튼 이번에 이분들이 완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사실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통합 추진 얘기하시는, 통합을 찬성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 보면은 좀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완주 니들 따라와라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완주의 의견이나 완주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봤었을 때 좀 다르다. 그래서 성도경 완주 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이사장 인터뷰를 하신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했고 제가 바로 어제 연락을 드려서 한번 만나 뵙고 싶더라고요. 대체 누구지? 이걸 어떤 사람들이 주도하지?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 단체여가지고 생소해서 그분을 직접 한번 만나 뵀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금 만나 뵀는데, 하여튼 일단 근데 이분 이력이요 좀 만만치 않으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비나텍이라는 그 큰 회사. 이게 시가총액 3천억짜리 회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 회사를. 그분이 창업주. 창업주신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스닥에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세대 어떻게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 연료전지나 뭐 이런 그 차세대 모빌리티 있잖아요. 전기차나 이런 거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주로 생산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여기 전주 쪽에서 학교 나오셨고 처음에 익산 쪽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이제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 회사를 한번 직접 찾아가서 뭐 회사 얘기도 듣고 이제 통합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센 분이 지금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나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전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전주 쪽에서는 통합 추진하는 지금 단체들은 이렇게 자생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완주 쪽에는 아직 민간에서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을 반대하는 또 근거와 주장들이 있는데 그걸 확대하기 위한 민간에서 순수하게 움직임이 없다라는 건데 전주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세게 몰고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완주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의 또 네. 심층 취재를 기대하면서 근무 시간에 라디오 청취 그게 이건 무슨 얘기? 저희 그 기자분이 그 취재했던 건데 이게 어젠가 그젠가 8일가 그제네요. 7일이니까 7일날 그날 그 전북교통방송이 지금 전북에 있는 14개 지자체 돌아가면서 뭐 그쪽 지자체장이나 그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주요 이슈들 인터뷰하는 프로가 있어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날 오전 11시에 이제 그 삼내읍에 있는 삼내예술촌에서 그걸 생방송을 했나봐요.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주군청 청내방송으로 연결해서 틀은 거예요. 근데 11시에서 12시까지 방송인데 근무 시간이잖아요. 근데 소리를 또 너무 크게 틀었나봐. 그래서 이제 근무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업무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게 그 외부 방문객들 있잖아요. 행정 업무 하기 위해서 했던 분들 그래서 또 틀자마자 한 5분 만에 막 항의가 잇따라가지고 또 껐어요. 사무실 쪽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좀 너무 무리하게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 부분 이제 봤더니 공무팀에서 요청을 했나봐요. 방송을 틀어달라고. 그런데 이제 결제 라인이 별로 없대요. 청내방송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공보팀에서 이제 군수님이나 이제 각 국장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이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항의가 있어서 그 이제 항의가 있는 부서 쪽은 그거를 바로 껐다. 그 이제 복도 쪽이랑 뭐 로비 쪽은 해서 뭐 계속 틀어놨었고요. 네, 그런 일들도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자님 준비하신 소식 중에 네. 저도 저번 주에 상관면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 주민 1인 시위도 하시고 1인은 아니신 것 같고 단식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이게 1인 들어봤어요. 시위가 맞고요. 이게 뭐 무슨 예건이냐면은 네. 상간면에 그 지금 의류 폐기물 소각장 걸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 2021년도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계속 처음부터 반대를 심하게 해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업체에서 추진하던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태우려고 하는 소각 명령 자체가 사실은 환경평가 대상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예요. 근데 이제 주민들 반발이 크다 보니까 환경 영향 평가도 했어요. 영향 평가를 했고 거기에서도 괜찮다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환경청에서 지난해죠. 적합 판정을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진 지금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그 건축 허가나 이런 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다음 주 화요일일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이제 군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걸 위반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지금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또 반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그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완주가 환경이 좋고 자연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다음 소식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봉동은 만추운전, 이게 중앙방송에도 나온 것 같던데. 이게 그 지난해 일입니다. 지난해 5월에 봉동읍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여기는 모 대기업 직원들이 이제 그날 한잔 했나 봐요. 그 숙소에서. 그쪽에 또 숙소가 있거든요. 기숙사 같은 게. 이제 술 먹다가 20대죠. 신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내고 하다 보니까 안주사로 나온 거죠. 근데 나와서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쳤어요. 하고 이제 부인이 죽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녀가 이제 중고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시끄러웠죠.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1심에서 원래 8년 받았었는데 피의자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이제 반대로 형이 가볍다고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원심에서 항소심에서 좀 깎이는 경우들이 되게 일반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원심보다 더 높은 10년형으로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 사고 피해자들 자녀가 중고생으로 부모님의 보살핌이 절실한데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거동과 의사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서 이런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을 송두리째 이제 무너뜨렸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형이 늘었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때 이제 취소 수준이었죠. 0.169 정도. 상당히 높은 정도가. 거죠. 예. 네. 대낮에 그런 거예요. 또 대낮. 그때 이쪽 지역에서도 그쪽 회사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 날이라고 그렇게 뭘 할 게 아니라 뭐 그거에서 좀 내부적인 좀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1년 전 일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고 당한 사람들 이제 가정이 그렇게 돼버렸고 사실 또 이거 사고 낸 사람도 이제 20대인데 참 안타깝죠. 10년을 살아야 되는 예, 거예요. 실형이니까. 네, 어쨌든 예, 음주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예. 낮이든 밤이든. 예, 그렇습니다. 기자님 이번 주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